체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증오한다. 내게 가장 신성한 것은 사람의 육체, 건강, 지혜, 영감, 사랑, 그리고 모든 형태의 거짓과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위대한 예술가라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령이다. 간결함은 재능의 자매다. 요점이 있고 간결해야 잘 쓴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잘 쓴 이야기를 읽는 일은 한 잔의 보드카를 마시는 것과 같다. 체오프가 남긴 4대 장막극 중 하나인 바하냐 아저씨는 1897년 지병인 결핵이 악화되어 모스크바 병원에 입원했던 그 해에 발표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3년 전 자신의 영지로 찾아온 체오프를 처음 만났고 톨스토이는 입원한 체오프의 병문안도 왔었다고 합니다. 바하냐 아저씨라고 불리우는 보이니츠키는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딸인 소냐와 엄마인 마리아 바실예브나와 함께 세레브라코프 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교수인 세레브라코프는 재혼한 젊고 아름다운 아내인 엘레나 안드레이브나와 함께 영지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보이니츠키는 젊어서 한때는 빛나는 개성을 지닌 의욕적인 젊은이였지만 여동생의 전 남편인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수에게 보내야 했던 막대한 지출 비용을 벌어들이느라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바보 같은 희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수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엘레나 안드레이브나를 사랑하게 되고 교수에게 희생했던 자신의 과거 시간에 대한 회한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면 자연의 만물은 상쾌해져 가볍게 숨을 내쉴 겁니다. 오직 나만 소나기에 상쾌해지지 않을 뿐 낮이나 밤이나 마치 쥐귀신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과거는 없다. 과거는 하찮은 일에 바보같이 달아버렸다. 현재도 무섭도록 허망하다. 바로 이게 나의 삶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그걸 어디로 치우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 감정은 구멍으로 기어든 햇빛처럼 헛되이 사라집니다. 나 자신도 사라집니다. 10년 전 저 여자를 지금은 죽은 여동생 집에서 처음 알았지. 그때 저 여자는 17, 나는 37이었어. 그때 왜 저 여자를 사랑에 청혼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지금은 내 아내가 되었을 텐데 그래 지금쯤 우리들은 빗소리에 함께 잠이 깨서 벼락소리에 그녀가 놀라면 그녀를 품에 안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고 속삭였을 텐데 아 멋진 생각이야 멋져 웃음이 다 나오는군. 하지만 제기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군. 왜 이렇게 나는 늙었지? 그녀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녀의 그럴듯한 말, 고루한 도덕, 세계의 파멸에 대한 터무니없고 고루한 생각, 이 모두 다 혐오스러워. 1막의 처음에 등장하는 의사 아스트로프는 10년 동안 의사로서의 힘든 노동의 삶으로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술에 의지한 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의사 또한 엘레나 안드레브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 곁을 서성거립니다. 의사인 아스트로프는 의사라는 직업 말고도 숲에 나무를 심는 환경론자이며 19세기 말 러시아 농민의 처참한 운명과 사회적 비평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로프는 그 당시의 의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10년 만에 딴 사람이 되었어. 왜 그러냐고? 일에 지쳤어, 유모. 아침부터 밤까지 늘 서서 쉬지도 못하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더라도 환자에게 끌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알고 지낸 이래로 나는 하루도 쉬지 못했지. 그러니 어찌 늙지 않겠어. 게다가 생활 자체도 따분하고 멍청하고 더러우니 그런 생활이 나를 졸라매고 있지. 주위에는 온통 이상한 사람들 뿐이니 그런 사람들하고 2, 3년만 살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 점차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걸?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이런 코수염이 많이 자랐군. 멍청한 코수염.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 유모. 다행히 아직 멍청해진 건 아니지만 뇌는 제자리에 있거든. 하지만 감정은 많이 무뎌졌어.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러시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스트로프는 말합니다. 동물과 새들이 사는 곳은 황폐해지고 강은 얕아져 마르고 아름다운 풍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모두 게으른 사람들이 몸을 숙여 땅에서 땔감을 주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빼치카에서 태우고 우리가 창조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하는 건 생각 없는 야만인이나 할 짓이지요. 사람은 주어진 것을 늘려가도록 이성과 창조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지금껏 창조는 하지 않고 파괴만 일삼았습니다. 숲은 점차 줄어들고 강은 마르고 들새는 멸종돼가고 기후는 사나워져 갑니다. 날이 갈수록 땅은 척박해지고 추해집니다. 지금 자네는 날 비꼬듯 쳐다보는군. 그래, 내 말이 자네에게는 진지하게 들리지 않겠지. 어쩌면 괴팍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지켜낸 농촌의 숲을 지날 때나 직접 심은 나의 어린 숲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날씨도 어느 정도 내 손에 달렸고 또 천년 후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내 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린 자작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푸르러져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볼 때면 내 마음은 자긍심으로 가득 차. 여동생의 딸인 소냐는 아스트로프를 사랑합니다.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서로 간의 감정이 소통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사랑에 몰두합니다. 엘레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보이니츠키에게 세상은 강도나 재난 때문이 아니라 증오나 적의 사소한 다툼으로 파괴될 거라고 말합니다. 개성이 파괴되어가는 황폐한 삶 속에서 체호프의 등장인물 바냐, 엘레나, 소냐, 아스트로프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적합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당황해하거나 자신들의 어휘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드러내놓기도 합니다. 아스트로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건 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얼굴도 옷도 마음도 생각도 그 여자는 아름답죠. 체호프는 바하냐 아저씨에서 어느 것에도 지나침이 없는 조화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괴리된 몽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코믹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호프의 극에서 일반적인 해피엔딩이 아닌 내재된 비극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내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린 인생에 대한 허망함과 한숨과 방황이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도 숨어 있습니다. 보이니츠키의 긴 세월 동안의 희생을 무시한 채 교수는 영지를 팔고 떠나려 하지만 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하고 부인 엘레나와 함께 떠납니다. 영지를 떠날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남은 소냐와 보이니츠키는
영지운영을 다시 시작하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니 아저씨 사는 거예요. 길고 긴 낮과 오랜 밤들을 살아나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참아내요. 지금도 늙은 후에도 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찾아와 조용히 죽어 무덤에 가면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느님이 가엾게 여기시겠죠? 우리는 아저씨, 사랑하는 아저씨, 밝고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지금 이 불행을 감격에 젖어 미소를 띠며 돌아보겠죠. 그리고 쉬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아저씨, 나는 뜨겁게 간절히 믿어요. 우리는 쉬게 될 거예요.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될 거고 보석이 깔린 하늘을 보게 될 거고 지상의 모든 악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온 세계에 가득 찬 연민 속에 묻혀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조용하고 평온하고 달콤하게 어루만져질 거예요. 나는 믿어요. 믿어요. 불쌍한 바니 아저씨 울고 있군요. 아저씨는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지만 기다려요. 바니 아저씨.